한 주간 화제의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란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소말리아 해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인데 소말리아 해적은 한참 만에 듣는 것 같아요. 거의 사라진 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3호 주얼리 사건이죠. 이국종 교수님. 그렇습니다. 2011년. 네. 2011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가 이 해적이 아주 전성기였어요. 물론 그 2011년에 이제 전성기에서 약간 그 이제 좀 떨어지는 이런 시기였긴 하지만 그런데 왜 지금 이제 다시 해적이 또 이렇게 슬슬 고개를 쳐드나. 일단 전문가들은 전쟁 때문이다. 그 전쟁이란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란 전쟁이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전쟁이 해적을 다시 끌어내느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해상 안보 상황이 이제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소말리아 해적이 좀 근절이 된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우리도 청해 부대도 파견했지만 나토나 EU 심지어 중국, 일본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해군을 파견을 해서 거기 이제 순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 전쟁 때문에 뭔가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특히 이제 미 해군은 다 이제 이란 쪽으로 가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조선 납치하면 예전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하. 자,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그쪽에 수많은 배들이 지금 발이 묶여 떠 있죠.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이 많은 거죠. 아이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리스크가 줄었어요. 이제 회적질을 해도 누가 와서 막을 사람이 좀 줄었단 말이에요. 리스크는 줄었는데 수익성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한 10년 물론 그 사이에 해적이 완전히 근절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10년 정도의 소강 상태를 지나서 다시 이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적이 완전히 사라졌던 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자, 그러면 해적이란 사람들은 그 해적이란 뭡니까? 해적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직업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10년 동안 지금 해적질을 못했으면 그동안 다른 직업을 찾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해적들이 도대체 해적질 하지 않고 어떻게 10년 동안 살았나?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실 이 답은 그 소말리아 해적 실태를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해적이란 것이 이 풀타임 잡이 아니라는 거죠. 직업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 영화에 보는 것처럼 무슨 해적단이란 게 있어서 두목이 있고 막 딱 이렇게 조직이 있는 그런 상설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말리아 해적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소말리아 해적의 연원이 이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정부 힘이 미치지 않죠. 그럼 연안 어장 같은 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아주 좋은 장비를 갖춘 여러 나라 배들이 와서 고기를 잡아도 어떻게 영해를 침범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그 어로 허가를 내주는 것도 막 이게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장을 뺏기니까 어민들이 이제 무장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해상 민병대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연안 경비대 무슨 소말리아 해병대 이런 이름을 스스로 붙였어요. 그래서 어선들을 잡아다가 야, 너 여기서 우리 어장에서 고기 잡았으니까 벌금 내. 이제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걸 납치를 해서 몸값을 받으니까 벌금 받는 것보다 몇십 배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단속을 막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를 살펴봤더니 이제 이 국제사회가 단속만 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해적들을 뭔가 그럴싸한 일자리가 있으면 해적질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같은 데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기술 훈련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창업도 시키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봤자 그게 뭐 그 통계상으로는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가 많겠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부는 다른 뭐 테러 조직이나 무장 조직 같은 데 흡수가 되고 상당수는 그냥 이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반실업 상태에 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리스크는 줄고 수익성은 늘었네. 그래서 이제 다시 슬슬 고개를 드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력 풀이라고 표현할까요? 인력 풀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데 그동안 이제 어떤 사정에 따라서 공장 기계가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이 휴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상황이 되니까 휴직한 직원들 불러 모아서 공장을 다시 돌린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해적들이 그냥 지나가는 배 뭐 이렇게 납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바다에서 지나가는 배를 우연히 만나서 납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배가 지나가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 정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수에즈 운하에서 나옵니다. 소말리아 해적 같은 경우. 수에즈 운하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통과할 때 거기 그 회사 관리하는 데가 있겠죠. 거기에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몸값이 막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는 그 헐렁한 파자마 차림 애기소총 든 사람들이 그 금액을 핸들링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쿄나 저 아부다비나 아니면 저 런던,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서 그 돈을 핸들링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정장에 넥타이 차림에 좋은 사무실에서 건전한 사업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회계사나 그렇죠. 변호사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이드 잡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협상을 해야 몸값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법률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는 그 바닷가에서 해적질하는 사람 뒤에는 법무팀, 협상팀, 정보팀 이런 어마어마한 그 말하자면 네트워크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납치하면 그 배를 끌고 가서 억류를 해야 되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이 피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해변 마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데는 이제 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해적질을 하려도 돈이 듭니다. 배도 띄워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 자금 대주는 사람 투자자가 있는 거죠. 그 이런 등등의 그 해적 인프라라고 할까요?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거기다 인력 풀까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리스크는 줄어들고 투자 수익은 올라가고 그럼 다시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11년 초에 우리 사모 주얼리 아덴만의 여면작전이 있었던 그때처럼 이 소말리아 해적이 어떤 극성기로 되돌아갈 위험성도 있을까요? 지금 그 극성기로 되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비유를 하자면 이제 가득 찬 컵에 물을 조금 더 붓는 격입니다. 그럼 넘겠죠. 임계점이 넘어간다는 거죠.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저러죠. 거기다가 이 홍해 수에즈 운하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바발 만데브 해협 요것도 지금 후티 반군이 지금 불안을 조성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아프리카 저 남단을 돌아서 희망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우회 항로가 있는데 지금 이 아덴만이 중동에서 희망봉을 돌아서 저 대서양 쪽으로 가는 우회 항로의 딱 길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 개가 지금 막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해협만 막히면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것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몸에 병이 나면 합병증이라는 게 있죠. 예. 자, 한 가지 병은 고칠 수 있어요. A라는 병. B라는 병도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병증이 딱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 국제사회 핵군력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뭐 혼자 저렇게 군사행동을 하다가 신뢰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해적뿐만 아니라 뭐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네. 비유를 하자면 우리 그 물수제비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정면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이게 물수제비를 뜨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똑바로 안 가죠. 예. 막 이리저리 튑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물에 따라서. 예.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번 부닥쳐서 뭐 이상한 일을 막 그냥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 오르죠. 그다음에 또 저쪽에 가니까 또 뭐 후티 반군이 떠오르죠. 이쪽으로 오니까 소말리아 해적이 떠오르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던진 돌 하나가 예. 물수제비처럼 정신없이 튀는 그런 상황. 이렇게 비유를 하면 예.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금 신뢰가 될지 아니면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 상황이 유사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